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평생 이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다가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니까요.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흔히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야기에 딱 적용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디 뭐 성남의 사또조차도 되지 않을 법한 그랬던 인간이 변호사로서 시작해가지고 성남시장까지 되고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었던 정치적인 기반이 뭐였습니까? 잡놈이다라는 겁니다. 이 잡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간 됨됨이가 잡놈이다, 뭐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이재명의 정치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념이라고 할까? 그거는 그냥 잡탕입니다. 자기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이 없고 요 시기 때는 요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요거 끌고 오고 저 시기 때는 저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거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물론 이제 기반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 세력들과 이렇게 융합하고 여러 세력들을 또 쳐내고 배신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살아왔던 정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잡놈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렇게까지 좌파, 뭐 서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약자의 편에 서 왔다라고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보수로 자기를 변신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평생을 거의 좌파, 좌빨 무슨 뭐 포퓰리스트 이렇게 살았던 인간이 갑작스럽게 우파가 되겠다, 내가 이제 그 뭐 보수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 저놈 저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지지율 자체가 정권 교체로는 무슨 뭐 50% 가까이 된다라고 해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팀,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 캠프,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재명의 변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요소는 제가 보기에 형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흥묘백묘론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뭐 흰색 고양이가 됐거나 검은색 고양이가 됐거나 그게 뭐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냐?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른바 이제 그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의 주석이었던 이제 덩샤오핑의 지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인 것만 뭐 이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실용주의로 가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조금 이제 뭐 개방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갑작스럽게 꺼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재명이가 참으로 진짜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 이 뭐 보좌관이 써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무 감각이 제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흥묘백묘론 이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게 뭐 덩샤오핑이나 공산당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저거 봐봐라, 저거 리짜이밍이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가 아니라 리짜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흥묘백묘론이 됐거나 뭐 백묘흥묘론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공산당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십시오. 우리로서는 뭐 땡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달아 가지고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 포퓰리즘에 대한 기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에 기본사회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본사회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기본사회위원장에서 사임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갖고 있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던 거 기본사회 시리즈 있잖아요. 기본금융, 뭐 기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가지고 가족도 기본으로 만들자. 자기 뭔지 뭐 김혜경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이제 뭐 와이프로 바꿔버리고 가족도 그냥 뭐 정부가 정해줘 버리는 기본 가정 뭐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자기가
지난 대선 때부터 기본으로 삼아왔었던 이 기본사회 시리즈 자체를 뭔가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가 기본사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건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우파적인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도 원래 이재명이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본으로 그냥 다 주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이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보편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다 뿌려버리자.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이 얘기했던 기본 시리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별적으로 하자. 복지를 주는 것도 선별적으로 합시다. 이런 지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드디어 변했다. 이재명이가 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조차도 철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한테 한두 번 쏟습니까? 무슨 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1시간 만에 말을 바꾸고 앞뒤 다른 게 이재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다가 바로 이제 표 조금 모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입 싹 닫고 또 이제 뭐 기본 시리즈 같은 거 풀어버리겠죠. 이래가지고 지금 뭐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추경을 계속해가지고 요구하면서 추경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장해 왔었던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도 포기하겠다. 뭐 이제 뭐 지방 그 화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돈 뿌리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같은 것도 내가 이제 뭐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그 미친인가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추경이라고 하는 거를 지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맞습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이재명이야 됩니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였어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예산 자체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를 수백억 가까이라 다 깎아버려가지고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던 거 그리고 그런 식의 예산안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 통과까지 시켜놨던 게 이재명이었고 그게 사실상 계엄의 기본적인 근본 중에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유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놓고 그거에 대한 사과, 그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추경을 요구하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민생지원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10조가 넘는 뭐 20조가 넘는 뭐 여러 가지 예산안이 이렇게 막 꾸려졌었고 그거 뭐 우기느라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제대로 편성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근데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민생지원금인지 뭔지 자기의 그 정책을 갖다가 밀어붙이느라고 이 지금 사태까지 만들어놨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더 열이 뻗치는 겁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될 거다. 이재명의 모든 정책들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 순간에 국민들한테 표 받아먹고 국민들한테 지지율 끌어올리는 그 요소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개딸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슨 뭐 고무신 한 짝씩 줘가지고 나중에 뺏어가는 수준인 거예요. 고무신 한 짝이라도 주고 표를 또 받아가면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는 고무신 주고 표 받고 고무신 그거 다 쓸어 간다니까요. 제발 좀 개딸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44%에서 50% 가까이가 나오는데 지에 대한 지지율이 30%대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이가 생명의 동아줄 같이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랑 이번에 1월 31일 날 회동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했던 얘기가 통합과 포용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양쪽이 이제 뭐 갈라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도 좀 공포감을 느끼겠지. 왜? 이게 뭐 친문과 친명이 나눠지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정권 재창출을 보수 쪽에서 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타자가 누가 될 테니까 이재명이 일단 나가리가 되고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문재인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라고 지금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런 얘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근데 대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뭐 포용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사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이재명은 도대체 형수, 조카, 가족들과는 언제 통합할 것인데 이런 지금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재명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형수님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유튜브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형수님의 그 주고받았던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양아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들으신 분들이 꽤나 있나 봅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했던 두 사람의 녹취록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인가 그랬는데 조회수가 무슨 막 100만이 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를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그 녹취록을 갖다 듣고 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선관위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였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짤막짤막하게 편집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공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가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렸죠.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건너야 되는 산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친문의 견제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넘지 못할 가장 큰 봉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형수님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린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형수님의 그 녹취록 한 2시간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그냥 막 트럭에다가 탁 그냥 실어놓고 그것만 틀면서 돌아다니더라도 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뭐 영상에 아마 노따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100% 이재명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기가 뿌려놨던 원죄 그 원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대권은 커녕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